안녕하세요. 돈 세는 구멍마가 돈 버는 TV,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이것만은 주의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 전공 분야는 아니고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리가 돼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방송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요, 조합이 시행사 역할을 하고요, 분양을 위한 마케팅 비용들을 줄여서 사업 원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최근 청약에 당첨되는 게 어려워지면서 청약 가점이 낮은 30대 분들이 이런 지역주택조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역주택조합은 과거에 진행상에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상담한 고객분들 중에서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계약금을 떼이신 분들도 있고요.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돼서 엄청 속을 썩으셨던 분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권유하는 편은 아닌데요. 제대로만 선택하면 일반 청약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이번 기회에 지역주택조합에 계약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합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요,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며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시군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했던 분들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요,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절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데요, 예정 가구수의 2분의 1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구역 내 토지 면적 3분의 2가 동의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 건축심의를 하는데요, 구역 내 토지 면적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조합 설립인가를 해야 되는데요,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 승낙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사업계획 승인인데요, 주택건설 대지의 조합명의 소유권 95%가 확보돼야 됩니다. 실소유자는 다소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조합원에 가입하는 게 사업이 무산되지 않고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토지가 100% 확보되면 착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하는데 자녀 가구 분양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사용 검사를 하고요, 이런 사업 절차를 거치면 조합은 해산됩니다. 이렇게 9단계의 추진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각각의 단계마다 소요 시간은 지역주택조합들마다 차이가 있고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장점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서 주택 마련 비용이 적게 듭니다. 두 번째로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어서 청약 경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추첨이 아니고 선착순으로 동과 호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매 제한, 즉 내가 취득하고 나서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라면 이 전매 제한 규정은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고요, 조합장이 조합원이 낸 계약금을 들고 뛴 적도 있고요, 매번 소송도 걸리고, 그래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할 지자체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요, 추진 절차에서
토지 확보율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토지 확보율을 부풀려서 조만간 사업이 시행될 줄 알고 조합원으로 등록했는데 막상 조합원으로 가입해 보니까 토지 확보율은 10%도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주택을 질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데 이 부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 홍보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조합 아파트라면 사람들이 의심하고 가입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반 아파트인 것처럼 속여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테크 지식이나 이런 주택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일반 아파트와 조합 아파트를 구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서 아까 보면 한 7번째 단계 정도 되죠.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공사가 중단되거나 토지 확보와 조합원 모집 요건을 충족 못해서 사업이 무기한 늘어나면 그때부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을 내거나 조합 해산으로 계약금을 떼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이 5가지로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합 아파트가 사람들한테 여지껏 신뢰를 얻지 못하고요. 누군가 조합 아파트에 조합원으로 계약한다면 말리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이런 문제점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하기 전에는요, 몇 가지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대행사가 과거 사업 성공시킨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이 첫 번째 사업이라든지 본인들은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잘해왔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조합 아파트가 건축된 기록이 없다면 이 대행사를 믿고 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점 중에 토지 확보율을 부풀리거나 일반 아파트인 것처럼 속여서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 현황을 제대로 알리는지 여부와 토지 확보율을 속이는지 여부를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수요자라면 사업계획 승인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시점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때 가입하면 아무래도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몇 가지 체크 포인트만 좀 명심하시면요, 나중에 낭패를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진짜 조합 설립이 됐는지 조합이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는 관련 지자체에서 담당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토지 확보율과 조합 가입률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공사가 지연되고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되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그 추가 분담금이 어떻게 발생하고 얼마 정도 부담해야 되는지 사전에 미리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합원 모집할 때요, 유명 브랜드 건설사를 계약을 한 것처럼 홍보하기도 합니다. 단지 협약만 맺었을 뿐인데도요. 따라서 실제로 계약했는지 그 여부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파트의 이름에 따라서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시공사가 유명한 건설회사라면 아무래도 우리가 그 유명한 건설사를 믿고 다른 부분을 확인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유사 브랜드 등 과장 광고를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준공될 때까지는요, 조합원 자격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즉,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소유하더라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만 해당되고요. 그 지역에서 계속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요, 국회에 지금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변경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요, 이전에 조합 아파트의 문제점 중에 조합장이나 관련 임원들이 조합원이 낸 계약금을 들고 튄 경우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조합원들이 낸 가입비를 예치기간을 지정해서 거기다가 맡겨야 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신뢰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입자가 계약한 후에 한 달 이내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요,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 사업이 좀 이상해서
탈퇴하려고 하면 계약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케이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번 사인 잘못하면 나중에 변심하더라도 계약금을 받을 수 없었고요. 아니면 그 계약금이 아까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사업에 질질 끌려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가입 신청을 철회했다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전에 조합주택이 많이 불신받던 그 내용들의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합주택이 왜 이렇게 어려운 주택인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 중에 입주까지 마친 조합은 20%밖에 안 될 정도로 사업 성공 확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조합주택이 제대로만 사업을 진행을 하면요,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아시고요.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전 확인을 하시고 체크 포인트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라면 조금 더 비용을 내더라도 사업 승인 단계에서 조합원에 가입한다면 사업이 무산되거나 사업이 지연돼서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모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요, 이전에 그냥 막연히 주택조합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이렇게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 미리미리 체크하고 돌다리도 두드려가듯이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에 접근한다면 생각보다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더 보태기 좀 어렵고요. 하여튼 오늘 방송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